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식 레버리지 투자 방법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강남역 템플스트라이커에서 형님 봤습니다. 형을 봤어? 형이 가끔 강남역에 볼링장, 락볼링장 가는데 거기가 24시간 해요. 그래서 한 번씩 가서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는데 거기서 형을 봤구나. 제가 소심한지라 다음에는 제대로 인사하고 저랑도 볼링 한번 쳐주십시오. 오다 가다가 저 보시는 분들 아는 체 해주십시오. 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관심 종자여서 누군가가 나 알아봐주고 아는 체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오셔가지고 언제든 부담 없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진 찍는 거는 5만원, 그 다음에 스킨십은 10만원으로 계산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스킨십이 뭐예요? 프리허그, 악수, 뭐가 됐든 내 신체적 행위와 같이 접촉된 행위는 10만원. 여성분들은 10만원. 농담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웃자고 한 소리 또 죽자고 던져주면 안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주식한 지는 1년이 넘어가는데 레버리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레버리지라는 용어를 일단 알고 가야 될 것 같네. 레버리지가 뭐냐면 내가 가진 자금보다 더 많은 배수를 끌어들여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뭐 1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 이상 1500이 됐든 2000이 됐든 2500이 됐든 3000이 됐든 이런 식으로 배수를 높여서 하는 걸 자체를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건 미수거래,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매입자금대출 이렇게 그냥 묶어서 레버리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 일단 어찌되었던 없는 돈을 끌어다 쓰는 거니까 빚져서 투자하는 건 맞는데 제 나이 20대 후반 투자라고 할 만한 시드가 마련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20대 후반에 투자라고 할 만한 자본이 없긴 하지. 나름 투자는 안정적으로 그리고 원칙대로 하고 있다 생각은 하는데 항상 아쉬운 것은 투자금의 규모입니다. 무작정 몰빵 투자 이런 건 애초에 생각도 안 합니다. 스타공부터 해서 주식 자금 대여 등등 이런 광고들 예전엔 무시했었는데 요즘엔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형님 저 레버리지 써도 될까요? 결국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는 뭐의 문제냐면 결국에는 욕심에 대한 문제인 거고 이 욕심에 대한 문제와 또 그만큼 상충되는 또 문제가 뭐냐면 자금의 문제야. 이 욕심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 투자금이 1억 원이 있는데 1억 원으로 매매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어. 너희들 고수톱하고 포카 게임 회사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으로 하는 사이버머니를 하는 거 한 번씩 해본 적 있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냐? 그런 게 있어. 고수톱 머니, 포카머니라고 하지. 그게 뭐 10,000원 정도 충전하게 되면 현금 10,000원 충전하게 되면 게임머니로 뭐 한 100만원, 200만원 뭐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는데 그 방에 그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방이 여러 군데가 나눠져 있어. 그 방이 나눠져 있는 기준이 뭐냐? 점당 얼마짜리야. 예를 들어서 고수톱 점당 10원짜리부터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 게임방을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겠어? 금액이 커야지 재미가 있거든. 금액이 커야 아무리 게임머니지만 점당 500원짜리 치는 거랑 점당 10,000원짜리 치는 거랑 느낌이 달라. 자 근데 이거는 결국은 뭐야? 사이버머니야, 게임머니야. 500원짜리를 치나 점당 10,000원짜리를 치나 차이가 없어. 뭐 이걸 뭐 환전이 된다, 환전이 돼? 안 돼. 환전이 된다는 건 그냥 불법이니까 환전이 안 돼. 그냥 내가 게임머니 수십조 수백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게임머니. 근데 왜 게임머니를 계속 팔고 하겠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 500원짜리 치는 것보다 1000원짜리 치는 게 더 재밌거든. 하물며 게임상에도 그러는데 실질적인 돈이 오가는 증권 거래에서 내 투자금 시드머니가 1억짜리가 재밌겠어? 10억짜리가 재밌겠어? 10억짜리가 훨씬 재밌지. 왜 10억이 되면 좀 더 많은 종목을 살 수가 있고 좀 더 많은 수량을 살 수가 있고 1억에 대한 10%가 10%면 얼마야? 1000만원 버는 거지. 근데 만약에 10억을 들어갔으면 1억을 버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투자금에 대한 규모 자체가 계속 커지는 걸 원해. 잃어버리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늘 그렇지만 잃어버리는 거는 봐봐. 10억을 들어가서 10% 버서 1억을 벌 수 있다는 말은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뭐야? 1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안정빵 게임이 아니잖아 이거는. 결국엔 이거는 뭐에 관련된 문제냐? 레버리지는 욕심에 대한 문제야. 자 이거는 욕심에 대한 문제인 거고 또 그만큼 또 상충되는 문제가 뭐냐? 방금 우리 시청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시드의 머니 투자라고 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 투자라는 거는 결국 뭐야?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리스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심리적 고통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모든 게 다 아울러져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만큼의 모든 피나는 것들을 다 감내를 하고 했을 때 나에게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내가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100만원 갖고 매매를 해가지고 그 막 해갖고 10%를 수익을 냈어. 그럼 얼마 버는 거야? 10만원 버는 거야. 이 10만원을 번 가치와 내가 여기다 쏟아부은 노력의 가치를 비교를 한다 그런다면 어때? 너무나
적은 수치라는 거지. 이 시드가 너무나 작다 보니까 최소한의 시드를 올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시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시드가 작은 거잖아. 그러면 이 돈을 외부에서 갖고 온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뭐 미수가 됐든 대출이 됐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야. 결국 시드의 문제가 작아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금 자체를 규모를 한다는 거. 레버리지 자체가 절대 나쁜 건 아니야. 난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 왜? 나 또한 제일 처음에 초기 때 매매할 때 시드를 높이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썼었으니까. 레버리지는 절대 나쁜 건 아니야. 그렇다고 또 좋은 거다? 좋은 것만도 아니야. 늘 그렇지만 무언가가 좋다고 받아들였을 때 꼭 주식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적당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적당선. 예를 들어서 장어집을 갔어. 그러면 장어집에 항상 붙어있는 게 뭔 줄 알아? 뭘 것 같아? 전국 어딜 가나 다 붙어있는 거. 그래! 장어의 효능 그것만 보게 되면 난 평생 장어만 먹고 살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온갖 병들을 다 치료해줄 수가 있어. 장어의 음식에는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장어만 먹어도 살아도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장어도 가끔 먹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적당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자, 레버리지도 그러면 적당선이라는 것만 지켜주면 돼. 내가 자금을 하는데 이번에 레버리지를 한번 썼어. 운이 좋게 수익이 났어. 이거 되네? 투자금이 좀 늘었으니까 더 많은 레버리지를 갖고 올 수가 있겠지. 더 많이 써. 근데 매매 횟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내가? 계속 승률은 떨어진다 그랬지. 한 번 매매하는 것과 10번, 100번 매매하는 거는 달라. 그래서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과도하게 계속해서 쓰다 보게 되면 그 끝은 어디냐? 파멸이야. 도박이랑 똑같아. 내가 포커판을 갖고 강원도 카지노랜드에서 운이 좋게 해서 한 번 땄어. 그 한 번 딴 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계속 이어질 거냐?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효과적으로 매매하는 건 뭐야? 너희들이 도박을 한다 치자. 포카판에서 1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어. 500만 원까지 늘어났어.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실수는 뭐냐? 그 500만 원 가지고 계속 베팅을 때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0으로 가는 거야. 근데 내가 500만 원까지 땄어. 그러면 한 300만 원 따로 빼놓는 거야. 그래서 딱 200만 원만 갖고 난 이제 이거 이러면 안 해. 딱 이랬을 때 그만두는 것. 그게 맞는 거지. 자, 그러면 레버리지도 어떻게 써야 되겠어? 그렇게 쓰는 거야.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게 되면 수익이 나는 대로 따로 빼놔. 어느 정도. 그리고 레버리지를 쓰든 뭐 하든 야 이제 이거 이러면 본전이니까 이제 이거 이러면 레버리지 안 써야지.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지 내가. 사람은 다 자기가 똑똑하고 사람은 다 자기가 합리적이야. 근데 한꺼풀만 벗겨보게 되면 사람들은 감성적이야. 그냥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그 충동을 얼마만큼 억제를 할 수가 있느냐가 주식 매매의 마인드 컨트롤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쓰게 됐을 경우 본인이 어디만큼 감내할 수가 있는지. 만약에 내가 감내를 한다 그런다면 여기까지는 감내할 수가 있다 라는 명확한 계획과 원칙이 있어야지만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칼도 마찬가지야. 훌륭한 셰프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이 칼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되게 되지만 사이코패스 손에 들어가게 되면 흉기로 변하는 거야. 레버리지도 마찬가지. 현명한 투자자에게 들어가게 되면 이건 크나큰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멍청한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되면 악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레버리지에 대한 거를 쓰려면 본인이 확실하게 정해놓고 해야 된다 라고 우리 동생한테 형이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겠네. 레버리지를 쓰시고 있는 수많은 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다르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것도 다 달라. 어떤 종목은 미수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미수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증권사는 똑같은 종목인데 어떤 증권사는 신용거래가 되는 게 있고 신용거래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 다 달라. 종류도 너무나 많고 대출 방법도 너무나 많고 대출에 대한 상환 방법도 너무나 다르고 반대 매매의 조건들도 다 다르고. 있지 많지. 난 지금도 맨날 쓰고 있는데 뭐. 난 요즘 같은 경우에 주식에서 레버리지 안 쓰고 거기로 쓰지. 비트코인 매매, 선물 매매 거기도 기본 100배까지 되니까 100배까지 돼. 100배까지 써본 적도 있지. 근데 100배까지 올리게 되면 그만큼 반대 매매도 게이지가 엄청 짧아져.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반대 매매인 거고.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100배 베팅을 할 때는 이 지점에서 내가 확실하게 나의 포지션이 눈에 보인다라고 들어가는 거지.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건 무조건 거의 99.9%를 올리는 그림이네 라고 했을 때 한 번씩 크게 베팅을 들어가는 거지. 그게 또 100배의 개념하고는 달라. 코인 매매는 선물 지수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했으면 100억까지 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100억을 사게 되면 비트코인이 10%가 올라가야 내가 10억을 버는 거잖아. 근데 비트코인은 10%로 올라가는 그 폭을 뭐 베팅을 해서 들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0.01만 올라가더라도 내건 100억 같이 샀기 때문에 금액이 더 훨씬 수익금이 짧은 시간에 커진다는 거야. 이해 가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 코인으로 부자 된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 그 100배 레버리지 때문에. 1억을 했는데 만약 100억까지 샀어. 근데 내가 정말 운이 좋게 코인이 하락하는 지점에서 산 거야. 나는 매도했다가 포지션을 걸어놨는데
그러면 코인이 내가 100억을 사놓은 거야. 정말 이론적으로. 근데 코인이 여기서 20%가 급락이 나왔어. 그럼 난 100억 사놨으니까 얼마 버는 거야? 그냥 20억 버는 거야. 내 돈 투자금 얼마였어? 1억 가지고. 이해가지?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가게 되면 떼돈을 벌 수가 있어. 늘 그렇지만 반대로 늘 생각하지만 내가 100억을 들어갔어. 거기에서 비트코인이 내려가는데 베팅을 했는데 상승이 조금만 나와버리게 되면 바로 1억이 청산당하는 거지. 자동으로. 그건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자동으로 그냥 청산 가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만 돈을 버는 구조잖아. 근데 선물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베팅을 할 수가 있어. 상승 쪽에다 베팅을 해도 되고 하락 쪽에다 베팅을 해도 되고. 이거랑 똑같은 거야. 홀짝이랑 똑같아. 자, 코스닥이 오늘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본인이 내려갈 것 같다 싶으면 내려가는 쪽에다가 매도에다가 베팅을 해놓으면 되는 거야. 숏 잡아놓으면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걸 롬이라 그러고 떨어진 걸 숏이라 그러거든. 숏 포지션 잡아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내려가면 돈 버는 거야. 근데 반대로 올라갔다 그러면 까먹는 거지. 양방향으로 다 가능한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식 레버리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늘 그렇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적당히 쓰게 되면 좋은 거지만 너무 과하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항상 계획과 매매를 잘 생각을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사연 시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